우리 아들은 연세대 나왔는데 너는 고작 지방대 주제에. 김정숙은 며느리를 볼 때마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명문대 졸업에 삼성과장, 연봉 8천만 원. 며느리는 지방사립대의 작은 출판사 직원, 월급 240만 원.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아들 키웠는데. 정숙은 매일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들리도록. 3년 동안 며느리는 참았습니다. 고개 숙이고 말없이.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며느리의 낡은 가방 속에 강남 핵심 빌딩 7채의 등기 서류가 들어있다는 것을. 한 채 시세만 500억 원. 총 자산 수천억 원. 이혼하는 게 낫겠다. 시어머니가 먼저 그 말을 했을 때 며느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인생이 뒤집힌 건 시어머니 쪽이었습니다. 김정숙은 58살이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벌이가 적었지요. 하지만 아들 하나는 제대로 키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밤늦게까지 일해서 학원비 벌고. 민주는 정숙의 자랑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유일하게 연세대를 간 아이. 졸업 후 삼성에 입사했지요. 우리 아들 연세대 나왔어요. 삼성 다녀요. 정숙은 누구를 만나든 그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감 지연을 처음 본 날이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외모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수수한 차림새, 화려함이라곤 전혀 없었지요.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정숙이 먼저 물었습니다. 전주의 한 사립대학교요. 국문과 나왔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주? 사립대? 민주는 서울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지연과는 급이 달랐지요. 직장은요? 작은 출판사 다닙니다. 편집 일을 해요. 월급은 어느 정도? 240만 원 정도요. 정숙의 표정이 더 굳었습니다. 민준의 13도 안 됐습니다. 정숙은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밖에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며느리감 봤는데 별로야. 왜? 우리 아들이 얼만데. 연세대 나와서 삼성 다니는데 며느리는 지방사립대에 출판사 다닌데 월급도 얼마 안 돼. 그래도 착하면 되는 거 아니야? 착한 게 밥 먹여줘? 학벌이 맞아야지. 친구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면 어쩔 거야?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행복한 얼굴로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하지만 납득이 안 됐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명문대 보내고 대기업 취직시켰는데. 며느리는 고작 저 정도? 뭐 그래도 순해 보이긴 하네. 말 잘 들을 것 같고. 정숙은 타협했습니다. 지연에 대해 더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세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어머니가 작은 식당 하세요. 정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식당이요? 네. 김밥, 라면 그런 거 파는 작은 분식집이요. 정숙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요. 식당이라니.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2딸 다 키우셨어요. 정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역시 그 정도 집안이구나. 혼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정숙은 목록을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이불, 그릇, 가전제품, 가구까지. 지연의 친정에서 준비한 혼수를 보는 날. 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불은 백화점 세일 제품 같았습니다.
그릇도 고급스럽지 않았지요.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집 체면에 이런 걸 가져오면 어떡해요. 다시 준비해 와야겠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이 연세대 나와서 삼성 다니는데 이 정도 혼수로는 안 되죠.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하객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 연세대 나왔어요. 삼성 과장이에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나왔어요? 정숙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대학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신혼집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정숙이 찾아왔습니다. 내일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우리 아침도 준비하거라. 지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따로 사는 거 아니었나요? 뭐, 따로 살아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우리 집은 원래 그래요. 민주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지연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지요. 정숙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간이 안 맞네요. 죄송합니다. 역시 제대로 못 배웠나 봐. 어머니가 식당 하신다면서요? 이것도 못 가르쳐 주셨어요?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내가 가르쳐 줄게요. 우리 집 며느리답게. 정숙은 그렇게 말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친정이 가난하다는 건 반쪽짜리 진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작은 식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외할아버지가 있었지요. 외할아버지 이창호는 전설적인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1970년대 강남 개발 초기에 땅을 매입했습니다. 지금은 그 땅 위에 빌딩 7채가 서 있었지요. 한 채 시세만 500억 원, 총 자산 수천억 원. 하지만 할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돌아가시기 전 할아버지는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네 할아버지. 사람을 보려면 돈을 숨겨라. 할아버지는 낡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남 빌딩 7채의 등기 서류다. 이제 다 내 거야. 지연은 놀라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가난한 척 살아봐라. 그래야 진짜 사람이 보인다. 너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지연아, 누구한테도 함부로 당하지 마라. 내 가치를 잊지 마. 지연은 그 서류를 낡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시댁에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지요. 진짜 사람이 보일 때까지 시댁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정숙은 매일 지연을 가르쳤습니다. 청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래는 이렇게 개야죠. 냉장고 정리는 이런 식으로. 지연은 묵묵히 따랐습니다. 정숙은 만족했습니다. 역시 학벌 낮은 애들은 말을 잘 들어.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이 친정어머니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니? 어머니요. 또 친정이에요? 맨날 친정. 시집 온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참았다.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 지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끝이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는 것을. 시어머니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무시하는 그 며느리가 이 집안 전체보다 수백 배 더 큰 사람이라는 것을.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낡은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강남 빌딩 7채의 등기 서류가 들어 있었지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났습니다. 김정숙의 통제는 더 강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순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이 정도면 괜찮아. 말 잘 들어.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니? 정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대학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 결혼한 사람이 무슨 친구? 오래전에 잡은 약속이라서 정숙은 팔짱을 꼈습니다. 안 돼! 오늘 시댁 대청소하기로 했잖아! 대청소요? 처음 듣는데요. 지금 말하는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안 들어!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오늘 못 갈 것 같아. 문자를 보내며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월급 관리도 시작됐습니다. 지연아, 통장 좀 보여줘봐요. 네. 젊은 사람들은 돈 관리를 못 하잖아요. 내가 도와줄게. 지연이 거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도와준다는데 왜 그래요? 숨길 게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아들 월급은 다 보여주는데 며느리는 왜 숨겨요? 결국 지연은 통장을 건넸습니다. 정숙은 통장을 펼쳤습니다. 240만 원. 역시 별로네. 이 돈으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어차피 다 시댁에 쓰는 돈인데.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방문도 통제했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절 오후에 친정에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정숙은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명절에 며느리가 친정을 가면 어떡해요? 하루만요. 어머니 혼자 계셔서. 혼자? 언니도 있잖아요. 언니는 시댁 가야 해서. 정숙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혼자 있는 거 당연하지. 우리도 민준이 결혼 전엔 혼자 있었어요. 괜히 가서 시댁 욕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핸드폰도 자주 확인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바람도 핀다던데요. 정숙은 그렇게 말하며 지연의 핸드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카톡 좀 볼게요. 그건 왜 보여줄 수 없어요? 지연은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정숙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친정 어머니와의 대화. 남자친구는 없네요. 다행이야.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주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부부 싸움이 났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이러는 거 다 알잖아. 민주는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조금이 1년째야. 그래도 참아야지. 엄마 나이도 있고.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정숙은 문 앞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애가 불만이 많구나. 조심해야겠어. 더 확실하게 잡아둬야 했습니다. 정숙에게도 불안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은퇴도 3년밖에 남지 않았지요. 저축은 많지 않았습니다. 노후가 막막했습니다. 민준이한테 의지해야 해. 그러려면 며느리를 꽉 잡아둬야 해. 정숙의 집착은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며느리 어때? 친구가 물었습니다. 뭐 말은 잘 들어. 그런데 불만이 많은 것 같아. 그럼 어떡할 거야?
더 확실하게 관리해야지.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야. 친구가 웃었습니다. 넌 참 독하다. 독해야 살아남지. 요즘 며느리들 무서워. 쉽게 이혼하잖아.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지연아, 앉아봐요. 네, 어머니.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괜찮습니다. 친정 생각나서 그래. 맨날 친정 생각하지 말고 시댁에 충실해야지.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옷 좀 신경 써서 입어요. 우리 아들이 연세대 나와서 삼성 다니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촌스러우면 창피해요. 알겠습니다. 외출할 때도 꼭 말해요.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네. 며칠 후였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친정 어머니 병원에 다녀와도 될까요? 무슨 병인데? 정기 검진 받으신다고 해서요. 검진? 그런 거 언니가 데려가면 되지. 왜 당신이? 제가 가고 싶어서요. 정숙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요즘 들어 말이 많아졌네요.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어요. 어차피 바쁠 텐데 언니한테 부탁해요. 그날 밤 지연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관리 대상일 뿐.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숨이 막힌다. 정숙은 만족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통제가 되고 있었지요. 이 정도면 괜찮아. 확실하게 잡았어. 하지만 정숙은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노트가 점점 두꺼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 안에 적힌 글자들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폭발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결혼 2년 차였습니다. 정숙의 통제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말이 없어졌지요. 어느 일요일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 가족이 방문했습니다. 거실이 시끌벅적했지요. 지연은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가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와, 며느리 정말 순하네요. 엄마 말 잘 듣고. 정숙은 뿌듯했습니다. 그러게, 요즘 며느리 치고는 괜찮아. 근데 옷은 좀 그렇네요. 좀 더 신경 쓰면 좋을 텐데. 지연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에 든 접시가 흔들렸지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큰 시누이의 남편이 물었습니다. 처제분,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전주의 한 사립대학교요. 아, 그쪽이요? 분위기가 미묘해졌습니다. 정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연세대 나왔어요. 삼성 과장이고요. 시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대단하지. 그치, 옳게?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시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올케는 어디 다니세요? 작은 출판사요. 아, 그래요? 월급은 괜찮아요? 정숙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240 정도? 아, 그렇구나. 지연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식사 후 시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숙도 같이 앉아 있었지요. 지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혼수는 많이 받았어요? 큰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에이, 별로 못 받았지. 요즘은 혼수 많이 해오는데.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없는 집에서 와서 그렇지. 뭐 어쩌겠어. 친정이 어떤데요? 어머니가 작은 식당 하세요. 분식집? 아, 그래요? 시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옳게 착하니까 다행이에요. 착하긴 한데 학벌이 좀. 뭐, 우리 민준이가 워낙 잘났으니까 괜찮아.
그 말이 부엌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졌지요. 괜찮아요?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날 밤 지연이 울었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당신 가족들이 나를 무시해. 무시? 그냥 대화한 거지. 내 친정을 계속 깎아내리잖아. 학벌이 낮다고, 돈이 없다고. 민주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건 사실이잖아. 왜 민감하게 받아들여?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이라고? 그래. 너도 알잖아. 우리 집이랑 너희 집이랑 차이 나는 거. 차이가 난다고 무시해도 돼? 무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거지. 넌 왜 그렇게 예민해?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정숙은 며느리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노트가 있었지요. 궁금해서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오늘도 참았다. 나도 사람인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학벌이 낮다고, 돈이 없다고 무시당해도 되는 건가?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숨이 막힌다.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해가 불만이 이렇게 많았어?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나가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하게 잡아둬야 했습니다. 지연아, 내 어머니, 요즘 표정이 왜 그래? 불만 있어?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친구들이랑 수군거렸지? 아닙니다. 정숙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었어. 시댁 욕했지? 학벌 타령하고 그랬지?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 내가 쓴 거 다 봤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트를 보셨어요? 당연히 봐야지. 우리 집 며느리인데.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건 제 사적인 공간인데요. 사적인 공간? 우리 집에 사는데 무슨 사적인 공간이야. 그날부터 지연은 완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침 인사도 최소한으로,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지요. 정숙은 오히려 만족했습니다. 그래, 저렇게 조용해야 해. 하지만 며느리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순한 눈빛이 아니었지요.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정숙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지연은 노트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은 안 돼. 그리고 낡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강남 빌딩 7채의 등기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누구한테도 함부로 당하지 마라. 지연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도 사람답게 살겠어. 결혼 3년 차 가을이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 아침부터 이상했습니다. 지연이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지요. 정숙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왜 안 나와? 식사 준비 안 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은 맨 얼굴이었지요. 왜 이래? 아파? 아니요. 그럼 왜 안 나와? 안 하고 싶어서요. 정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안 하고 싶어? 네. 오늘은 안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지연은 정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정숙은 화가 났습니다. 당장 나와서 밥해. 싫습니다. 뭐, 이제 안 하겠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지연을 가리켰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겁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차가웠지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가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저 이제 더 이상 못 살 것 같습니다. 정숙의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뭐? 이혼하고 싶습니다.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닙니다. 3년 동안 생각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유가 뭔데?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중? 내가 언제 존중 안 했어? 지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월급을 관리하셨죠. 친구 만나는 것도 막으셨고요. 친정 가는 것도 허락제였어요. 그게 다 너 잘 되라고. 아니요. 지연이 끊었습니다. 어머니 불안 때문이었어요. 저를 통제해야 안심이 되셨던 거죠.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 학벌이 낮다고 무시하셨죠. 제 친정이 가난하다고 깎아내리셨어요. 그건 제 노트도 몰래 보셨죠. 제 사생활은 없었어요. 며느리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저도 인간이에요.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연아,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이미 충분히 했어요. 지연이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언제나 어머니 편만 들었잖아요. 제 말은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건 당신도 저를 무시했어요. 학벌이 낮다고 사실이라고 했잖아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 사실이잖아. 우리 아들은 연세대 나와서 삼성 다니는데 넌 고작 지방 사립대의 출판사잖아. 그게 무시해도 되는 이유가 됩니까? 무시가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지. 지연이 웃었습니다. 차갑게. 그렇군요. 어머니에게 저는 그 정도 사람이었군요. 정숙은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까지 하겠다는 거야. 3년 동안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사람 취급 안 했다고? 내가 얼마나 신경 썼는데. 통제하셨죠? 관리하셨어요. 하지만 존중은 안 하셨습니다. 정숙은 소리쳤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가고 싶으면 나가.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순간 나온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울거나 무릎 꿇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정숙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지연아. 민준이 황급히 지연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해. 엄마가 그냥 한 말이야. 아니에요. 지연은 민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도 진심이에요. 내일 이혼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숙은 멍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할 순 없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이 정말 이혼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야, 진짜로 이혼하자는 거야? 네. 민준이는 뭐래? 동의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정숙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감히 나한테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쌍방은 서로의 현재 및 미래 재산에 대해 일절 주장하지 않는다. 정숙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재산 포기? 우리 집 재산 못 건드리겠네.
사실 재산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나중에 요구할까봐 걱정했었지요. 오히려 잘 됐어.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지. 정숙은 서명했습니다. 좋아. 나가. 어차피 우린 안 맞았어.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집에서 와서 고생만 시켰네.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지도 않았어. 지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뭐가 감사해?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확인시켜 주셔서요. 지연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낡은 가방 하나. 정숙은 거실에서 지켜봤습니다. 저게 다야? 가진 게 정말 없네. 조금 안도했습니다. 현관문 앞이었습니다. 지연이 문을 열기 전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난한 집에서 왔다고 학벌이 낮다고 무시하셨죠. 그래서 언젠가 후회하실 겁니다. 정숙은 코웃음 쳤습니다. 후회? 내가 어이가 없네.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지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후유, 드디어 나갔네. 이제 편해지겠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가? 잠시 후회했지만 곧 털어냈습니다. 아니야. 이게 맞아. 어차피 안 맞는 사람이었어. 정숙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들고 나간 낡은 가방 속에 강남 핵심 빌딩 7채의 등기 서류가 들어있다는 것을, 한 채 시세만 500억 원, 총 자산 수천억 원, 자기가 서명한 그 문구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거라는 것을.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이혼 일주일 후였습니다. 김정숙은 후련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지요. 이제 민준이랑 편하게 살 수 있겠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없으니 불편한데. 불편? 오히려 좋아. 눈치 안 봐도 되잖아. 하지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들 민준이 말이 없어졌지요. 퇴근하면 방에만 박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밥 먹어. 배 안 고파요. 요즘 왜 그래? 이혼했으면 다행이지.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준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출근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았지요. 민준아, 회사 괜찮아?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야?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정숙은 화가 났습니다. 그게 다 지연이 때문이야. 괜히 이상한 마음 먹게 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민준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대꾸했습니다. 지금 엄마한테. 지연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들이 우울증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체중도 많이 줄었지요. 민준아, 재혼 생각해봐. 좋은 여자 소개해줄게. 필요 없어요. 왜? 혼자 사는 게 좋아? 지연이만큼 좋은 사람 없을 거예요. 정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애가 뭐가 좋았다고. 어머니는 모르세요. 2개월째였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숙이 운영하던 작은 부업 가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갑자기 해지됐지요. 왜 갑자기요? 계약 기간 남았잖아요. 건물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건물 재개발 들어갑니다. 한 달 안에 비워주세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계약서 보세요. 재개발 시 즉시 해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숙은 멍했습니다. 그 가게는 노후 대비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지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 대출 이자가 갑자기 올랐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리가 인상됐습니다. 매달 30만 원 더 내셔야 해요. 30만 원이요? 갑자기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요. 죄송합니다.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가게 수입도 없어졌는데 이자까지 올라버렸습니다. 남편도 문제였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남편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퇴직금 받으면 그걸로 버텨야지. 퇴직금이 얼마나 된다고. 정숙은 불안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결국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6천만 원. 많은 돈 같았지만 빠듯했습니다. 대출도 갚아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했지요. 민준이한테 도움 좀 받아야겠어. 정숙이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힘들 텐데. 그래도 부모 아냐? 당연히 도와야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퇴직하셔서 생활비 좀 도와줄 수 있어? 민준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요? 한 달에 100만 원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불안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있어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살림도 돌봐줬을 텐데 이제는 혼자 다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연이는 어차피 쓸모없는 애였어. 4개월째였습니다. 정숙은 아들에게 재혼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좋은 여자 있는데 만나볼래? 싫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한번 만나봐. 재벌 딸이야. 민준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뭐? 지연이는 돈 때문에 만난 게 아니었어요. 민준이 울먹였습니다. 그 애가 얼마나 착했는데 어머니가 다 망쳤어요.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아니야. 지연이가 문제였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강남 재개발 지역의 빌딩 소유주들이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 빌딩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유주 명단이 나왔지요. 정숙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지연 씨 소유 7개 빌딩, 총 시세 3,500억 원 추정. 뭐라고? 정숙은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분명히 이지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설마. 손이 떨렸습니다. 정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지연. 우리 며느리 지연이? TV 화면을 계속 응시했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이지연 씨는 고 이창호 회장의 외손녀로 강남 핵심 지역의 7개 빌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 채당 시세는 약 5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이창호 회장. 화면에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전설의 부동산 재벌 이창호, 작년 별세. 이창호 회장, 강남 땅 부자. 자산 수조원 추정. 외손녀에게 전 재산 상속.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외손녀. 지연이? 더 검색했습니다. 작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창호 회장 외손녀 이지연 씨, 조용히 자산 관리 중. 기사에는 지연의 작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정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민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거 봐.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민주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지요. 지연이가 재벌 그것도 3,500억이야. 3,500억. 민주는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정숙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가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한 번도. 왜 안 했을까? 어머니가 무시해서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테스트했던 거예요. 돈 없어도 진심으로 대해주는지.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3,500억짜리 며느리를 내쫓았다고? 이혼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쌍방은 서로의 현재 및 미래 재산에 대해 일절 주장하지 않는다. 그 조항, 내가 서명했어. 정숙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 내가 뭘 한 거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이 연락처 아직 있어? 왜요? 연락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이가 번호 바꿨어요. 저도 연락 안 돼요. 찾아가면 되잖아. 어디로요? 지연이가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정숙은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정숙은 지연의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 지연이 시어머니입니다. 지연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연이 좀 만나고 싶어서요. 딸은 여기 안 와요. 그리고 지연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남이잖아요. 가세요. 잠깐만요. 제가 할 말 없어요. 가세요. 지연 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정숙은 절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3,500억. 그 돈이 있었으면 노후 걱정도 집 걱정도 아무 걱정 없었을 텐데. 더 중요한 건 아들이 행복할 수 있었는데. 민주는 더 심하게 무너졌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그렇게 큰 사람이었어요. 나는 한 번도 지연이를 제대로 대해주지 못했어요. 엄마 편만 들었어요. 민준이 울었습니다. 나는 바보였어요. 진짜 보석을 버렸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준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둬? 삼성인데.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민준아, 지연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엄마가 그렇게 괴롭힌 걸 보고만 있었어요. 민주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숙은 무너졌습니다. 가게 수입도 없어지고 남편도 퇴직하고 아들마저 회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3,500억짜리 며느리를 내쫓았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어느 날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고개 숙이고 살던 며느리. 그 며느리가 사실은 수천억 자산가였습니다. 순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이었지요. 학벌이 낮다고 돈이 없다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지연의 외할아버지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보려면 돈을 숨겨라. 정숙은 테스트에 완벽하게 떨어졌습니다. 이혼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정숙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퇴직했고 아들은 회사를 그만뒀고 생활비는 바닥났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재혼을 강요했습니다. 민준아,
이번엔 진짜 좋은 여자야. 제약회사 사장 딸이래. 싫어요. 왜? 우리 살려면 내가 재혼해야 해.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이가 아니면 싫어요. 지연이는 이미 끝났잖아. 정숙은 소리쳤습니다. 내가 다시 결혼해서 돈 좀 벌어와야 우리가 살아. 민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제 인생 망쳤어요. 이제 엄마 말 안 들어요. 뭐? 지연이를 내쫓은 건 엄마예요. 엄마가 책임지세요. 민주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숙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친구를 통해 선을 주선했습니다. 억지로 민준을 끌고 나갔지요. 상대는 30대 초반 여자였습니다. 집안도 괜찮았고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재혼할 생각 없습니다. 왜요? 저 뭐가 부족해요? 여자가 서운하게 물었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아직 전 부인 생각하세요? 네. 여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계속 선을 봤습니다. 민주는 모두 거절했지요. 그러다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30대 중반, 이혼 경력이 있었지요. 저도 이혼했어요. 민준 씨 마음 이해해요. 수진은 적극적이었습니다. 민주는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부할 힘이 없었지요. 좋습니다. 정숙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이제 며느리 들어오면 살림 도와주고 돈도 좀 벌고 3개월 후 민준과 수진이 결혼했습니다. 작은 식장이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지요. 정숙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새 며느리가 우리 가족 잘 챙겨주겠지. 하지만 신혼 첫날부터 달랐습니다. 수진이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따로 살 거예요. 뭐? 갑자기가 아니에요. 애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지만 수진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못 살아요. 제 전 남편 집에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부부가 부모를 요즘 세상에 그게 어딨어요? 저희는 저희끼리 살 거예요.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활비 지원 못 드려요. 뭐? 민준 씨가 지금 일 안 하잖아요. 저만 일하는데 우리도 빠듯해요. 하지만 부모인데. 수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삼성 다닐 때 왜 저축 안 하셨어요? 그리고 민준 씨한테 들었어요. 전 부인이 돈 많았다면서요? 그 사람 잘 모셨으면 됐잖아요.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은 지연과 정반대였습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지요. 어머니, 저희 집에 자주 오지 마세요. 불편해요. 저는 시댁 행사 안 나갈 거예요. 바빠요. 명절에도 제 친정 갈 거예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 때와 달리 수진은 전혀 겁이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지연이는 정말 순한 애였구나. 수진과 비교하니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은 말을 잘 들었습니다. 참았고 양보했고 존중했지요. 하지만 정숙은 그걸 약함으로 착각했습니다. 무시해도 되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알아보세요. 뭐? 저희가 모시기 힘들어요. 요양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 나보고 요양원 가라고? 네. 제가 알아본 곳 괜찮더라고요. 민준아,
정숙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수진이 말이 맞아요. 우리도 형편이 안 돼요. 민주는 완전히 무기력했습니다. 정숙은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아들 키웠나? 지연 생각이 났습니다. 지연은 한 번도 정숙에게 큰 소리 낸 적이 없었습니다. 요양원 타령도 안 했지요. 지연이는 정말 착한 애였어. 정숙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정숙은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큰일 났어. 왜?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 보내래. 새 며느리? 응. 지연이는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지연이 괜찮은 애라고 했잖아. 내가 바보였어. 정숙은 울었습니다. 지연이가 순한 게 아니었어. 말할 필요를 못 느낀 거였어. 그 애는 우리 집 전체보다 큰 사람이었는데 정숙은 매일 후회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히 청소하던 모습, 아무 말 없이 요리하던 모습, 고개 숙이고 있던 모습. 그 애가 가장 단단한 사람이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지연이를 찾아가야 해. 사과해야 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혼 1년 6개월 후였습니다. 김정숙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지연을 찾아왔지요. 거대한 빌딩 앞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어 건물을 봤습니다. 30층짜리 빌딩. 입구에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이지연 빌딩. 정숙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게 다 지연이 거였어. 로비에 들어갔습니다.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 이지연 씨 만나러 왔습니다. 약속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약속 없으시면 출입이 어렵습니다. 정숙은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중요한 일이에요. 경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숙은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다리기로 했지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녁 6시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나왔습니다. 지연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요.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예전에 그 수줍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지연이 멈췄습니다. 정숙을 봤지요.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어머니. 존댓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만 남았지요. 정숙은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를 그렇게 대한 게 잘못이었어. 그렇군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민준이도 너를 그리워하고 민준 씨는 재혼하셨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지연이 웃었습니다. 차갑게. 어쩔 수 없이.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 바닥에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지연은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용서해줄 때까지 안 일어나?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이분 좀 일으켜주세요. 경비가 정숙을 일으켰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정숙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그럼. 하지만요. 지연이 끊었습니다. 돕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시간 낭비예요. 지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없어요. 정숙은 울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형편이 정말 안 좋아. 생활비도 없어. 그건 어머니 문제예요. 하지만 민준이는 내 남편이었잖아. 전 남편이요. 이제는 남이죠. 지연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 됐잖아요. 제가 나갔고요. 정숙은 매달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지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가난했으면 어머니는 지금도 저를 무시하고 계셨겠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맞아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난했다면 어머니는 절대 사과하러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가진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요. 아니야, 너라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3년 동안 저를 사람 취급 안 하셨잖아요. 학벌 낮다고, 친정 가난하다고 매일 무시하셨어요. 그건 저도 인간이에요. 존중받고 싶었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사람으로 대해주길 바랐어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받겠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지연아, 이제 가세요.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어요. 지연은 돌아섰습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민준이가 너 없이는 못 살아. 많이 아파하고 있어. 지연이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정말 저를 사랑했다면 어머니가 저를 괴롭힐 때 막았어야죠. 민준 씨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편한 며느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어머니처럼요. 지연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응. 사람을 잘못 보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이제 아셨죠? 저는 돈이 있어도 없어도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었어요. 지연은 걸어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무릎 꿇었던 자리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남 거리는 화려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지요. 그중 7채가 지연의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지연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정숙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3,500억짜리 며느리, 아들의 행복, 편안한 노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 사람의 진심을. 그날 밤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자신의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지요. 친정어머니가 옆에 있었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네, 엄마. 괜찮아요. 시어머니 만났다며? 응. 마지막으로 정리했어. 지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예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 뭐요? 그 사람들한테 돈 안 준 거.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보려면 돈을 숨기라고. 그래. 저는 테스트했어요. 돈 없어도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지. 그리고 답을 얻었어요. 슬프지 않아?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슬프죠.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존엄이 더 중요해요.
어머니가 지연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엄마. 이제 행복하게 살자. 네. 지연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3년 동안 적었던 그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 그리고 노트를 닫았습니다. 3년 후, 김정숙은 작은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민준과 수진이 보낸 곳이었지요. 가끔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TV 뉴스를 봤습니다. 자선사업가 이지연 씨 올해만 300억 원 기부. 화면에 지연이 나왔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지요. 이지연 씨는 소외된 아동과 노인을 위한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이지연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존중받는 삶을 살았지요.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가끔 시댁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배웠으니까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겸손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시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진심을 보시나요? 학벌이, 돈이, 외모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